안녕하세요. 테디 기타월드의 테드입니다. 오늘은 기타 솔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제가 기타 솔로 연습하는 장면 중에 일부분을 좀 보여드렸어요. 지금 방금 친 곡은 비비킹의 Darling You Know I Love You라는 곡인데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기타 솔로 연습을 주로 이런 식으로 임프로바이징 연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도중에 시도하려고 하다가 놓치고 잘못 누른 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이니까 괜찮아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기타 솔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타 솔로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기타 솔로를 잘 못할까? 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일 건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의 해답을 좀 찾아가셨으면 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타 솔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솔로에 대해서 물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스케일의 조합이다, 또는 어떤 멜로디와 화음의 조합이다, 카피한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펜타토닉을 섞으면 된다, 또 제가 많이 얘기했던 프레이즈를 쓰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들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이전에 우리가 기타 솔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멜로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타 솔로는 멜로디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있어야 우리는 기타 솔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곡 엘버타라는 곡이 있는데, 저는 그 곡을 좋아하고 곡을 많이 불러서 그 곡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반주가 없어도 저는 그 멜로디를 알아요. 근데 엘보타라는 곡을 처음 듣는 분은 엘보타라는 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타 솔로를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기타 솔로를 잘 못하는 이유는 그 멜로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멜로디 없이 앞에서 얘기한 어떤 스케일이나 카피한 어떤 짧은 릭이나 프레이즈나 이런 것들을 써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 기타 솔로 하려면 머릿속에 멜로디가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배우는 애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이제 그게 없겠죠? 그래서 막상 시켜보면 솔로 해봐. 원코드 솔로 해볼래? 하면 그냥 페나토닉만 치다가 맙니다. 좀 잘하는 애들이 여기 섞어요. 네, 메이저 페나토닉, 마이너 페나토닉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멜로디가 없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솔로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멜로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멜로디 연습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멜로디 있는 곡을 골라서 멜로디를 치기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 곡을 부르고 나서 그 부른 멜로디를 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My darling, now darling, you know I love you, I love you for myself. 그죠? But you go and let me for someone else. 네,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곡의 멜로디가 코드 톤이에요. 네. 보세요. A 플랫 키거든요. 제가 이 곡의 코드 알려드렸나요? 안 알려드렸죠? A 플랫 곡이고 A 플랫 곡의 코드 진행이 이렇게 씁니다. A 플랫 7, D 플랫 마이너, 다시 A 플랫으로 와서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A 플랫, 그리고 다시 E 플랫. 네. 네, 이 A 플랫 곡인데 방금 불렀던 멜로디를 제가 쳐봤잖아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코드 톤이에요. 그죠? A 플랫. 근데 멜로디가 그죠? 예, 방금 여기 4도음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곡의 멜로디를 화성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코드 톤에 메이저 스케일 음이 몇 개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코드 톤으로 멜로디를 만드는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거든요. 코드 톤으로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 그죠? 그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멜로디를 우리가 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이렇게 연습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청음 연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보니까 많이 돌아다녀요. 그 옛날에 이제 게리 무어가 살아있을 때 게리 무어랑 비비킹이 한 무대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비비킹이 친 멜로디를 게리 무어가 똑같이 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존 메이어랑 어떤 가수인데 그 가수는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가수가 어떤 음을 흥얼거리면 존 메이어가 똑같이 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청음의 결과예요. 청음 훈련의 결과예요. 내가 들은 걸 칠 수 있다. 들은 걸 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뭐죠? 이 카피하는 거잖아요. 곡을 듣고 내가 그걸 똑같이 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과정들이에요. 이 과정들. 그래서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이 칼 카피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내가 들은 걸 똑같이 칠 수 있게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게 청음 훈련의 한 부분인데 꼭 그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이렇게 심플하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멜로디를 부르고 그걸 똑같이 따라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친 거를 입으로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내가 들은 거를 내가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습 방법이 두 가지의 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코드 톤으로 멜로디를 만들 수 있는 만드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청음 훈련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이 멜로디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멜로디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입으로도 부르고 손으로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테크닉을 섞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르게 들려요. 그죠? 슬라이드. 그 다음 밴디. 그렇게 칠 수 있고, 해머링 오프닝 오픈 올 다른 스케일을 쓸 수도 있고, 뭐 코드 톤을 쓸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바꿔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기타 솔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케일을 써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멜로디가 있거든요. 그 멜로디에서 스케일로 빠졌다가 다시 멜로디로 돌아왔다가 멜로디를 약간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기타 솔로예요. 그게 제가 앞서 친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왜 계속 틀리냐면 이제 좀 복잡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웃사이드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거, 아웃사이드 블루스 같은 거, 그 스케일에 없는 음들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뭐 다른 길로 가보려고 찾다 보니까 틀리는 거지. 근데 그런 시간들과 과정들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멜로디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타 솔로를 잘 할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저는 이걸로 테스트해요. A키가 있으면 이렇게 두 번 컴핑을 해주고 이 사이에 네가 짧은 릭 쳐봐 하거든요. 저는 뭐 기타든 베이스든 다 시켜요. 좀 쳤다고 하는 친구들 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A 코드 치고 원하는 템포에서 앞에 두 방만 컴핑을 하고
뒤에 두 박에 여러분이 채우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칠 수 있는지. 예.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멜로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속에 새겨지는 거고, 그게 제가 기타 칠 때 막 혼자 치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제가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제 몸이 그걸 쳐요. 예. 앞에 제가 친 영상도 보시면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치려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하나하나를 제가 다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곡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칠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솔로를 잘 하려면 어떤 내가 수준이 돼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걸 해야 돼요. 멜로디를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간단한 것부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기타 솔로나 리프를 따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멜로디를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멜로디를 따라 불러야 돼요. 그래야 청음도 되고 요 손가락도 연습이 되고 기타 테크닉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타 리프를 치고 기타 솔로를 치기 시작해야 그게 나중에 다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기타 솔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타 솔로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비비킹이 항상 쓰는 거예요. 빠바 I love you for myself. 그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기타 리스트마다 쓰는 게 있어요. 뭐 로베 포드 같은 경우는 디미니시 코드톤을 많이 써요. 디미니시 스케일이나 디미니시 코드톤을 많이 쓰고 그 기타리스트마다 쓰는 게 있어요. 조 세츄라니 같은 경우는 프리지안 도미넌트 이런 거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뭐 그런 걸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펜타토닉으로 막 끝장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기타리스트는 자기가 흔히 쓰는 코드톤이나 코드 진행 스케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발해서 여러분이 기타 솔로를 할 때 조금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색깔이 생기는 거죠. 뭐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좋지만 저의 주짓수 스승님, 프로페서 줄리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사이드 가드에 들어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많겠지. 그렇죠? 암락도 할 수 있고 기무라도 할 수 있고 초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메인 테크닉이 하나 있어야 다른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 제 주짓수 프로페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확실한 게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메인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나의 주특기, 나의 필살기, 나만의 색깔. 그게 있어야 다른 게 더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하나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기타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힘들겠죠.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또는 이제 기타를 카피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가 있으면, 딱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를 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도 써먹을 수 있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기타 솔로가 조금씩 늘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근데 기타를 계속 연습하면서 멜로디를 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멜로디가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타 테크닉도 연습하고 스케일도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도 없고 뭐 테크닉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는데 그냥 스케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프레이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면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뭔가를 치고 있는데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뭔가를 쳤지만 그렇게 예쁘지 않은, 만족도가 없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좋은 멜로디, 유명한 곡들의 멜로디를 치기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잘 안 해요. 정말 답답하죠. 제가 영상을 찍는 것들의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안 하는 것들이 답답해서 하는 거죠. 답답해서 제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쳐보세요. 아시겠죠? 그냥 멜로디만 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노래를 부르고 그 부른 것을 똑같이 치는 연습. My darling, no I love you, I love you, for myself, but you go.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기타 솔로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타 솔로를 잘하고 싶으신 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여기 관련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뭐 기타 레슨 할 때 이런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제가 아마 뭐 프레이즈나 또는 짧은 멜로디를 만들고 그 멜로디 몇 개 사이에 어프로치를 더해서 기타 솔로를 만들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 안 남아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포인트 기타 때요. 근데 그 과정이 지나고 계속 실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내가 일단 멜로디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멜로디를 연결하는 것도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멜로디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멜로디를 조금씩 바꾸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을 접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펜타토닉과 코드톤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드톤 3개에 펜타토닉 2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 멜로디에서 스케일을 섞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한두 개만 더 가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멜로디들은 대부분 코드톤과 메이저 스케일의 한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톤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걸 연습하면서 처음 연습을 하면서 머릿속에 멜로디를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의 음들을 조금씩 넣어보고 틀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틀리는 과정들이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멜로디를 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스케일을 벗어난 아웃사이드 블루스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죠. 물론 이제 도미넌트 7을 배워야 되지만 할 수 있어요.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그럼 나도 모르게 초급에서 중급에서 고급까지 가게 되고 고급이 되면 이제 곡을 내가 만들어서 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꾸준히 하셔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제가 짧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짧게 찍으면 내가 설명을 다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짧은 게 더 좋은 거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디 기타월드의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